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넥티드, 오토노마스, 쉐어드 일렉트릭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 시대 그 속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캠트로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론적인 부분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커넥티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위하여 이 부분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차량의 부가가치는 소프트웨어에서 창출되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V2X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통신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해온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의 차량을 연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캠트로닉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V2X의 기술을 2013년부터 개발해서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일정 정도 실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오늘은 커넥티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자료 리포트 내용인데 오버 더 에어, 그런 하드웨어 대비 역할이 확대되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오버 더 에어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사실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차에서도 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 오버 더 에어를 통해서 ABS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제동 거리를 개선하고 또 항속 거리와 배터리 충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과거 커넥트카 서비스와의 큰 차이점은 차량 내 소프트웨어에 연결된 하드웨어까지 성능 개선이 이어진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오버 더 에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여서 하드웨어까지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버 더 에어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정비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하드웨어 성능 개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더 빨랐지만 아직 하드웨어 제어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 이 테슬라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 블루링크, 그죠? 원격 시동 제어하고 실로 온도 조종 뭐 이런 부분들 정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 오버 더 에어가 하드웨어 대비 역할이 확대되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서 펌웨어 오버 더 에어하고 또 소프트웨어 오버 더 에어 좀 어렵죠, 그죠? 뭐 젊은 분들이야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뭐 이 나이를 떠나서 그죠? 이렇게 영어에 밀접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굳이 이 리포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이런 기술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개념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이 용어 자체를 이 적나라하게 알 필요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방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느냐,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펌웨어 오버 더 에어는 핵심인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한 달에 한 번 수준의 빈번한 업데이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무선으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진행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항속거리 개선이라든지 제동거리 개선 뭐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죠. 아직은. 자, 오버 더 에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전과 유사한 그 데이터 필터링을 해서 델타 파일을 압축하는 알고리즘과 추후의 업데이트 버전 관리에 대한 능력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볼 부분은 그죠? 이 클라우드 업체와 OEM 업체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과 토요타가 전략적 구축을 하고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현대와 기아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투자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오브더에어 범위는 내비게이션 중심의 인포테인먼트이지만 테슬라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만하고 카오디오 등 커넥티드 카용 인포테인먼트를 8억 불에 인수하기도 했고, 그죠?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억 불 지분을 투자해서 최첨단 아다스 커넥티드 카용 인포테인먼트 업체와 자율주행 전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지금 레벨 4에서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해서 2022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4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각 회사마다 각 완성차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펌웨어 오브 더 에어는 그죠? 지금 아까 이야기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술은 아직도 그죠? 이 안정성, 그죠? 삶과 죽음 영역의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업체의 수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테슬라를 포함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처음부터 이 서비스 오브 더 에어 서비스와 함께 스마트 EV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서 오브 더 에어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테슬라나 다른 이 신생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뭐예요? 덜 공격적인 서비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왜 그러면 테슬라는 가능했느냐? 그죠? 그 이유 중에 핵심은 스마트 아키텍처다. 그죠? 기존 ECU들을 통합하는 과정 없이 중앙 집중식 컴퓨팅 플랫폼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어,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접목화해서 중앙 집중 통제가 가능하게 한 이 스마트 아키텍처에 의해서 테슬라만 지금 가능한 이유인다는 겁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 ECU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 펌웨어 OTA, 그러니까 오브 더 에어는 100개 이상의 ECU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기존 폐쇄형 통신에서 오브 더 에어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1억 줄 이상의 코드라인을 재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보세요. 이 전장화가 진행된 현행 모델들은 차량 내에 약 100개 이상의 ECU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차하고 연결이 무지진장 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 완성체 업체들은 1억 줄 이상의 코드라인을 재작성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왜 테슬라만 가능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 체제.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뭐뭐뭐 하지 말라는 거, 금지한 거,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고, 포지티브 규제는 그죠? 열거된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 내에서도 이 포지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네거티브 규제의 흐름을 갖고 있어야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갈 수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된 흐름을. 자, 이제 그런데 유럽은 모든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 당국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동일한 유형의 차량 몇 대 정도만 테스트가 가능하고, 또 테스트 이후에 해당 차량과 정확하게 동일한 차량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게만 타입 어프로브를 발행한다, 승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보다 기술의 발전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오버더에어가 초래할 미래 부품사들의 희비. 자, 앞서 말했듯이 오버더에어의 궁극적 목표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화.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죠? 1900년대 후반의 자동차는 부품들의 집합으로 기계적인 영역이었죠. 그죠? 또 2000년대는 나름대로 기계와 이 일렉트로닉스를 접목한 흐름을 갖고 가서 부품들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ECU 비중이 점점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뭐 제 차만 해도 뭐 이 전기적 흐름으로 작동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 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최근 5, 6년 전에 사신서 운행하고 계시는 차량들은 대부분 뭐 전자식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그죠? 쉽게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고, 제가 옛날에 저 맹호부대에 다닐 때 차도 정비해 봤는데, 그죠? 차량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노가다 뛰듯이, 그죠?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부품들이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쉽게 정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 부분에 있어서 오버더웨어가 등장을 하면서 중앙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그 각 전자식 ECU를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하기 시작, 그런 흐름들로 가니까, 그죠? 또 뭐예요? 위치가 좀 틀려지는 거죠. 그죠? 여하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죠? 차량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차량 제어 범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진 소수의 부품사 외에는 하드웨어의 역할만 하는 차량 부품은 부가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제어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 아키텍처는 EV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품이 전환이 필요하고, 엔진과 변속기 같은 내연기관 부품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EV 부품 수 자체가 1만 개 수준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차량의 부품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엔진 부품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죠? 자, 차량의 하드웨어 그 이상, 커넥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기술적 부분 중에 하나가 이 V2X, 그죠? Vehicle to Everything. 이거 지난 캠트로닉스를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통신과 차량 소프트웨어의 기술 고도화로 인해 IoT가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 이런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는 Vehicle to Everything 개념이 도입됐다. V2X의 핵심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양방향의 데이터가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V2V는 그죠? 자동차 간, 차량과 차량 간 주행 정보를 연결해서 근거리 차량의 속도, 급정거, 방향 등을 파악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데 사용 가능한 부분. 요거는 일정 정도 새롭게 나오는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VT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도로, 주차장, 이런 인프라와 차량을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 주차라든지 도로 상황 안내 등에 사용 가능,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V2X, Vehicle to Everything 개념이 도입돼서 합쳐지면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고 협력 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이 V2X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V2X 기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캠트로닉스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 내용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갤럭시 폴드폰 이거와 관련된 부분 말고, 그죠? 이 자율주행의 신기술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V2X 기술, 이 부분을 2013년부터 기술을 개발해 왔고, 그죠? 그것이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양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V2X, 그러니까 Vehicle to Everything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 등 모든 것과 차량을 통신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른 차량이라든지 차량 간 통신이라든지 또 도로 인프라라든지 하다못해 집에 있어서 통신으로 전등, 환기, 보일러 작동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차량 사무실 통신을 통해서 업무 관련 전화나 문자, 이메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V2X가 가능해지면 양방향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CITS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 CIT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살펴볼게요. 과거의 ITS는 일방향 시스템으로 영상 탐지기가 차량을 인지하여 정보를 수집, 교통 데이터를 이용한 효율적 도로 활용을 위해 도입됐는데, 그죠? 현재의 CITS, Corporate Intelligent Transport 시스템은 양방향 시스템. 요걸 또 가능하게 하는 게 캠트로닉스는 360도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도로의 RUS와 차량을 연결하여 교통정보센터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효율적 도로 활용을 넘어 주행 경로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충돌 회피 등 안전과 직결된 데이터, 요 부분을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요구하지만 원거리 교통 정보 데이터는 분단위 정보만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 CIT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자를 전부 다 읽으면 상당히 기니까, 그죠? Corporat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VTX의 연결을 담당하는 통신은 효율적인 도로 사용을 위해 네트워크 표준을 필요로 하며, 그죠? 이 DSRC 웨이브와 셀룰러 방식이 존재한다. 이런 주에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 LTE 기술의 등장과 이후 5G 상용화로 셀룰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이 기술을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에는 이 DSRC 웨이브 기술로 일단 안정성을 검증받았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쪽으로 이 CV2X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또 막대한 금액이 드니까, 그죠? 그런 추가적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지금 병립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CV2X 방식이 성능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기술이니까. 그죠? 다만 이제 기존 웨이브 방식인 DSRC 방식은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바로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개발과 투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와 있는 부분. 그래서 교통부는 안정성이 입증된 DSRC를 선호하고, 또 통신업계와 관련 부처는 셀룰러를 선호하는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도 선호하는 통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표준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죠? 각계 전투로 따로따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라든지, 그죠? 현대는 두 개를 다 양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DSRC 방식과 CVTX 방식 부분을 어느 한쪽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표준화가 미국에서조차 각 주별 통합을 시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표준화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표준화하기도 참 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5G나 LTE 이런 이 통신 수단의 발달 이 부분 때문에 뭐예요? 저런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상의 통신을 꿈꾸는 스페이스X, 테슬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때문에 또 어떠한 이 산업의 지형 변화가 일어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여하튼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궤도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무진장 뛰어놓는다는 거죠. 그죠? 뭐 비용은 엄청나게 들겠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G 인터넷의 응답 속도가 이제 스타링크의 목표보다 20분의 1이며 스타링크의 목표는 LTE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느린 수준 정도. 그죠? 그래서 기존 위성 인터넷 사업자들은 위성은 35,000km의 고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거나 또 해저 케이블 인터넷 응답 속도는 유리라는 매질의 특성으로 인해서 진공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 그러니까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LTE나 5G보다는 느릴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위성 인터넷과 해저 케이블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곳곳에 통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통신이 닿지 못하는 지역까지 통신 제공이 가능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거대한 꿈을 꾸면서 지금 저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현재까지 누적된 그 54억 불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미 스페이스X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3분기에 뭐 월등하게 이 투자 유치가 잘 됐네요. 그죠? 그건 뭐냐면 뭐예요? 처음보다 훨씬 시간이 갈수록 이 늘어나는 게 가시성. 제가 진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투자의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이런 VTX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안테나와 장애물에 의한 간섭이 줄어들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의 안테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전 세계를 뒤덮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테슬라의 VTX에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VTX 기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있었죠, 그죠? 그게 요 종목 분석 참고 자료에 그죠? 그리고 엊그제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이 캠트로닉스가 여기 잘 보시면 이제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첨단 VTX Vehicle to Everything 및 ADAS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뭐 이 카메라 기반 360도 영상 시스템 솔루션 및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그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VTX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서 판교 제로시티, 세종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의 핵심인 ADAS 전자 제어장치 및 VTX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전장용 카메라 센서 보유한 KSS 이미지 넥스트를 인수함에 따라 토털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문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예요? 오늘 급등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 뭐 이런 종목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2편, 3편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타임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커넥티드에 담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